패자의 선에 설 필요가 없죠. 승자들의 편에 서서 그냥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에 이미 정답이 있는 거죠. 촬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트럼프가 동맹국을 중심으로 1차 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유예되었던 관세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미국 증시와 함께 암호화폐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조금 그 수위를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가 이제 시행될 것이다.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좋은 조건이 오면은 8월 1일에서 또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이제 8월 1일부터는 거의 무조건 실행될 것이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도 또 관세에 좀 약간 경고를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위를 높여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거의 횡보였고요. S&P도 거의 횡보였죠. 거의 보합세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또 10만 9천 달러 근처까지 다시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시장이 이미 이 관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거의 소화해내고 있다. 이미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고, 관세로 인한 영향, 그 다음에 이 관세 유예가 끝나는 것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해방의 날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바닥을 찍었던 순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관세 유예가 끝이 나고 서한을 발송하는 현 시점이 오히려 또 한 번의 새로운 그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가는 순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 좀 며칠간의 불확실성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오히려 더 향후로는 좀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그 순간을 지나가는 시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부채 한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는데요. 이 법안이 향후 미국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냥 일시적 이슈로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년간 한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부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안 그래도 1년에 3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3조 달러가 부채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10년에 3조에서 5조 달러 더 추가 증가된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정도 부채가 더 추가가 되면 영향이 있겠죠.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로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가능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적인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관세 문제가 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은 금리를 빠르게 낮출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한 측면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금리 인하 전망을 지연시키는 그런 지금 흐름에 있는데, 이번에 CPI와 PC 물가도 그렇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죠. 반면에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되려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고용 시장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는 내려야 됩니다. 그럼 물가는 반대로 올랐어요. 그럼 고용은 강해지고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당장 그 헤드라인 이슈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불과 진짜 멀지도 않아요. 딱 2달 전만 돌아가더라도 폴리마켓 등에서 보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70%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0%예요. 20%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던 시장이 이제는 거의 안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좀 빨리 내리더라도 경기 침체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금리는 좀 천천히 내리더라도 원래 올 거라고 예상되던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낫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위험자산이면서도 나스닥이나 S&P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낮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 등의 어떤 큰 불확실성과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기 충격은 증시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이 강할 거예요. 그건
이건 이미 지난 팬데믹 때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금리는 좀 천천히 내리더라도 경기 침체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세 측면에서 보면은 관세는 결국은 금리를 낮추는데 일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가 아무리 이렇게 좋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편 관세 10% 정도는 매길 것이고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관세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높은 관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무역과 경제, GDP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관세 문제는 결국은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을 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관세 불확실성만 지나가고 나면은 앞으로 한 달 뒤면 이제 중국의 유예기간 종료도 오죠. 그때쯤에 또 한 번 진통이 있겠지만 그 진통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관세 문제가 확실하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향후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소, 유동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3개월 동안 단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왔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은 뚜렷한 상승 없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또는 개미들이라고도 하는 그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거의 최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트렌드나 유튜브, 트위터, 비트코인 관련된 검색량 이런 걸 보시면은 관심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은 한 3개월 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은 거의 매수만 하고 있고 최근 한 달 반 정도만 보면은 다른 ETF들도 거의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지금 채굴량이 450개인데 하루 비트코인 생산량의 한 7, 8배를 기관들이 싹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소매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일까요? 거기에 이미 정답이 있는 거죠. 소매 투자자들은 지금 관심이 없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소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틈을 타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집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계속 흐름이 이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죠. 누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투자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전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패자의 편에 설 필요가 없죠. 승자들의 편에 서서 그냥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그 시세가 결정되는 곳은 거래소이고 기관 투자들은 이제 OTC라고 하는 장외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록딜이라고 하죠. 현재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얼마로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매수자와 매도사가 블록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지금 장외 시장의 매물이 최근 한 반년 정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거의 한 7, 80%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외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돼야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트를 생각해 봤을 때 매대가 있고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매대는 이제 거래소죠. 창고는 그런 장외 마켓이에요. 장외 시장이에요. 근데 창고에 있는 물량을 도매업자들이 막 다 가져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창고에 물량이 없으면 매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순간이 오면은 가격에 정말 한순간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미들은 항상 그렇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순간이 온 뒤에야 한참 뒤에야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느냐? 지금 핵심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 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들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계단식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과 횡보 급등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거는 몇 번을 설명드렸던 건데 이번 사이클에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시가총액이 커진 것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존 사이클들보다 미국의 너무나 강한 경기와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 타이밍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로의 이 유동성 증가 사이클이죠. 유동성 확장 사이클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지연된 점, 그러니까 뒤로 밀린 점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길게 늘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하반기 9월부터 아무리 늦어도 11월, 9월, 11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에만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양적 긴축도 끝이 나겠죠.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확장 단계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 지연되었던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저는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항상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 타이밍과 맞춰서 포물선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 타이밍이 오면은 지금은 모두가 포기하고 있던 포물선 상승이 다시 나온다 하여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